음악 좀 듣다 보면 부모님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음악이 밥 먹여주냐? 하지만 시간은 흘러 어른이 된 2021년 쏟아지는 뉴스와 서비스의 바다에서 손쉽게 음악을 듣다 보니 자연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음악이 밥 먹여줄 수 있겠는데? 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일에 귀를 쫑긋 세운 여자 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24/7 음악만 생각하는 남자 로제입니다. 로제님 잘 지내셨죠? 아 그럼요. 네, 이렇게 또 항상 스님은 그럼요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럼요 라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재밌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네.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번 들을 때마다 가수는 얼마를 벌까요? 앨범을 사고 다운로드를 받고 스트리밍 시대가 되며 음악의 가격표가 사라졌습니다. 가수들은 히트곡이 있어도 생각보다 적은 수익에 울상짓고 음원회사는 이 정도면 많이 주는 편이라며 우리도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런데 이번 주 음악의 가격표를 공개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애플. 스트리밍 음원 시장의 수익 배분을 공개한 애플과 애플뮤직. 내가 듣는 노래 얼마여야 할까요? 네, 지난 16일에 애플이 애플뮤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애플 뮤직이 음원 스트리밍 1회당 평균 0.01달러, 한화로는 11원을 지불한다 라는 얘기였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애플 뮤직은 일단 무슨 서비스냐면 애플에서 서비스하는 음악 서비스입니다. 멜론, 지니벅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작권자에게 지불한다고 했는데 이게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액수지만 스포티파이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스포티파이는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스트리밍 진짜. 서비스죠. 자, 그런데 0.01달러, 한화 11원을 지불한다는 것은 사실 큰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자나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이러한 차이는 두 서비스의 수익 모델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애플뮤직은 월간 구독 모델 위주인 반면에 스포티파이는 광고가 제거된 프리미엄 구독과 광고가 나오는 무료 구독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고 외국의 경우입니다. 네네. 이 때문에 스트리밍 비용 산정에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네, 저작권자한테 0.01달러를 지불을 한다는 게 가수한테 이 돈이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작권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에게 11원이 한 번 들을 때마다 제공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자는 쉽게 말하면 작사, 작곡, 편곡 이런 분들에게 돈이 돌아간다는 거고, 네네. 아티스트들 예를 들면 BTS가 작사, 작곡을 그 곡에 대해서 하지 않는 이상 BTS한테 수익이 바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나중에 배분 과정을 보시면 네네.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애플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스트리밍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애플 뮤직의 가치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제작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니까 구독 수입의 52%를 모든 음반사에 지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지금 아티스트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주고 있어, 가수들에게. 근데 너희들은 하는 게 뭐야? 우리가 서비스로는 최고야. 약간 이런 식으로 포석을 까는 어떤 쇼케이스 같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선언이 이제 알고리즘 조정권을 주는 대신 로열티 비율을 줄이는 스포티파이 디스커버리 모드에 대한 견제로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이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포티파이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죠. 맞습니다. 지금 사용자가 3억 명이 넘는 정말 엄청난 서비스고, 외국에서 음악 듣는다 하면 스포티파이로 듣는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전에 디스커버리 모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네. 뭐냐면 알고리즘 조정권을 아티스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멜론이나 지니 가서 가수를 검색을 하시면은 어떤 노래가 뜨나요? 인기곡으로도 뜰 수 있고 추천곡으로도 뜰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외국에는 개인화 서비스가 굉장히 일상화가 되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가수 노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원래는 회사들이 다 담당을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유를 검색하면 라일락이 맨 처음 나오게 한다거나 뭐 셀러브리티가 맨 처음에 나오게 한다거나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아티스트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메인에 내가 원하는 노래와 플레이리스트를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유 씨가 만약에 원한다면 뭐 아이와 나의 바다를 1번으로 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꽃갈피 이런 노래들을 띄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 대신에 로열티의 비중을 조금 줄이겠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돈을 더 많이 달라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고 이득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아티스트가 자기 개인 PR, 개인 브랜딩을 할 수 있는 대신에 일종의 수익률을 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애플 뮤직은 모든 레이블에 동등하게 52% 우린 비율을 제공한다. 우린 그런 장난질 안 쳐. 이런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해외 소비자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지금 스포티파이한테 스트리밍당 지불 비용을 인상하라. 너희들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어. 스포티파이 이렇게 인기 많은데 가수한테 왜 이렇게 돈을 안 주는 거야? 라고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플 뮤직도 그럼 이제 애플 뮤직은 정말 좋은 회사야. 네, 애플은 정말 최고의 회사야. 아니 그러기에는 이제 대부분의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비례배분제를 채택하기 때문에 이제 스트리밍 수에 따라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요. 아티스트들에게 직접 비용을 지급하지도 않는데요. 네, 일단 애플 뮤직의 논평을 수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곤란하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했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애플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린 최고의 회사야. 그쵸. 우리는 환경을 사랑해. 그래서 그치. 충전기를 뺐어. 네, 아무튼 뭐 이런 회사인데 자, 비례 배분제가 뭐냐면 이거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음밥이라는 노래를 냈고 네네. 쓰님이 뭐 밥음이라는 노래를 냈습니다. 네. 네, 음밥을 예를 들어서 뭐 또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들어야겠죠. 음악이 네. 나왔으니까 제가 음밥을 10번 듣고 이제 쓰님이 밥음을 90번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비례 배분제 방식은 이 노래 1번, 노래 2번 그러니까 음밥과 밥음 저작권자에게 재생횟 수 그대로 나눠서 수익을 정산을 해줍니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100원이 있다. 근데 음밥은 10번밖에 재생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음밥 넌 1, 네 10원. 근데 밥음은 90% 90번 음악을 들었네. 그러면은 90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티스트에게 이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수익을 정산할 때 이런 식으로 정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곡을 하나 듣는다. 그러면은 권리자, 사업자 이렇게 크게 두 번 나뉘고요. 이 권리자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유통사, 저작권협회 그리고 음악 실현자 연합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나뉩니다. 여기서 부가세 내야 되고요. 수수료 떼야 되고요. 유통사는 제작사한테 또 돈을 주죠. 이 제작사가 SM, YG, 빅히트, 뭐 하이브 뭐 이런 회사들이고 그렇죠. 유통사는 카카오엠, 뭐 지니뮤직, 뭐 드리머스 뭐 이런 회사들이고 사업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멜론, 지니, 벅스, 플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실현자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가수, 아티스트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비례 배분제를 대부분 회사들이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애플 뮤직이 우리는 한 번 들을 때마다 아티스트들에게 0.01달러씩 지불한다. 이거 무슨 기준으로 나온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준다는데 무슨 근거로 주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0.01달러를 준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52원 던져놓고 관리자, 유통사 이렇게 갈라먹는 구조인 건지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2원을 주는데 이거를 뭐 관리자, 사업자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 나누면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생색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겉포장이 굉장히 좋은 경우죠. 애플은 뭐 이런 부분에서는 도가 텄죠. 그렇죠. 자, 근데 아무튼 비례 배분제가 말이 많으니까 작년에도 네이버 바이브에서 내 돈 내듯이라고 맞아요. VPS라는 새로운 정산 방식, 사용자 중심 정산 방식을 도입을 했는데 아까 음밥과 밥음 얘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자, 음밥과 밥음 예를 들어서 저는 음밥만 계속 들었어요. 네. 그리고 쓰님은 밥음만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재생횟수가 아니라 수익을 5대5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낸 돈만큼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자,
자, 그런데 이것도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멋있죠. 아티스트들에게 더 많은 권리를 가져다 주고 더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 같죠. 하지만 이것도 내부 매트릭이나 뭐 퍼센테이지 따졌을 때 실제로 실현권자가 가져가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는 사실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쵸. 네, 실제로 제가 들리는 얘기로는 네이버 바이브가 이렇게 바뀌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수입이 줄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는 실현자라는 개념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저작권자의 실현자가 포함이 안 되어서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좀 이게 문제죠, 사실. 네. 자, 아무튼 음원 스트리밍 수익 구조는 2018년에 사실 문체부가 기준을 세워가지고 네. 그 이후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요. 일단 한국은 그러면 스트리밍 한 번 들을 때마다 얼마나 나가나? 그래서 월정액으로 따졌을 때 곡당 단가는 7원. 그쵸. 이라고 하고 부가세도 10% 떼네요. 에이씨, 악독한 부가세.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계산 매트릭이. 네. 그래서 좀 설명을 말로 드리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원이 있으면 65%는 권리자가, 35%는 사업자가 가져가고, 이 65%를 또 나눠가지고 유통사와 실현자 협회, 저작권 협회가 가져가고, 그리고 또 이 유통사에게 들어가는 돈에서 제작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고, 이 저작권 협회가 저작권자에게 돈을 주고, 실현자 협회가 실현자에게 돈을 주는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실현자, 가수가 가져가는 돈은 0.336원, 저작권자는 0.637원 대략 이렇게 나오네요. 제작사가 2.74원, 유통사가 3.43원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유통사가 꽤 많이 가져가네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국에서는 사업자가 유통사를 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쵸. 카카오엠은 멜론 운영하고 있죠. 그쵸. 지니뮤직, 지니가 하고 있죠. 드리머스, 플로죠. 그래서 NHN 벅스죠.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가 거의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35%와 유통사는 거의 뭐 같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떼가는 거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수수료가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떼간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통사가 수수료를 20%나 가져가요. 진짜 많이 가져가요. 사실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유통사 수익이 권리자 수익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개선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유통사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홍보나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기는 그냥 어렵죠. 네, 유통이라는 거는 결국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건데 예전만큼 그렇게 막강한 권리와 그런 걸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전에 하이브 얘기할 때 YG 플러스 인수한 거 네네네.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제는 막 유통사가 하하 너희 음악을 유통해 주겠어, 그러니까 돈을 내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제작사가 파워를 갖추고 우리 이렇게 윈윈 합시다. YG 플러스의 유통 능력과 뭐 머천다이즈 제작 능력을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우리 파트너가 되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죠. 협업하는 느낌이죠. 근데 수익 구조만 보면 이거는 거의 뭐 우리가 돈을 벌었으니 너희에게 이 정도를 준다. 드리노라, 약간 이런 개념이라 가지고 어느 정도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애플 뮤직의 선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애플 뮤직의 이런 발표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맞아요. 애플이 항상 잘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두리뭉실하게 계시고 네, 우리 이런데야라고 하는 거 진짜 하지만 잘하죠. 우리 너무 멋있어.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스포티파이가 언뜻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악당 기업 같죠. 너희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이렇게 돈을 조금밖에 안 주고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스포티파이는 무료 모델도 있고 유료 맞아요. 모델도 있거든요. 그리고 유료 모델은 당연히 일부죠. 그러니까 3억 명의 사용자 중에 1억 정도가 1억 8천인가? 다시 3억 사용자 중에 1억 8천 이상이 거의 유료 사용자인데, 이분들에게 걷어둔 수익이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문제가 또 스포티파이가
음악 회사들에게 또 돈을 얼마씩 주고 있느냐 스트리밍하는 대가로. 그건 모르지. 네, 그러니까 진짜. 사실 엄청나거든요. 거의 전 매출의 60% 이상을 음악 회사들에게 주겠죠.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음악 위치에서 굉장히 안전한 회사예요. 모기업이 애플이잖아요. 맞아. 스포티파이는 망하면 그냥 회사 문 닫는 음. 거고, 애플은 자금력이 아무도- 탄탄해요. 근데 전 세계 2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애플 뮤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내에선 사실 이게 체감이 잘 안 될 맞아요.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출발점이 다르다라는 것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애플이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건 물론 의미는 있지만 네. 애플 뮤직 자체가 엄청나게 내 가수한테 도움이 되는 곳이다 라고만 생각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다? 뭐 라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 쓸 수도 있는데요. 뭐 근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 거죠. 애플 뮤직 쓰기 정말 어렵고 스포티파이 들어왔죠. 하지만 스포티파이도 요금제가 굉장히 축소되어서 들어왔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글로벌 맛을 느껴보려면 좀 힘들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에 이제 시국이고 가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악 산업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트리밍 수익도 나날이 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면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잘 하고 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이 규칙은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우린 규칙대로 한다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가수들이 스트리밍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엄청 사실 전체 적은 걸로 뮤직비디오에서. 알아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는 콘서트 수익이 굉장히 음. 많았는데 지금 콘서트가 없으니까 맞아요. 가수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거를 보면서 저기 글로벌 시장들의 글로벌 싸움이군, 우리랑은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럼 우리 가수들은 내가 멜론이나 지니벅스에서 음악 들을 때 얼마씩 가져갈까? 근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 라고 한 번씩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음악 들을 때 머리 아프게 들을 수 있겠죠. 꿀팁인가? 아, 꿀팁이 네. 맞는 건가? 네, 아무튼 뭐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튼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밥과 밥음 노래가 언젠가는 나오길, 출시 네, 음박 출시 음밥. 좋겠네요. 네, 그래서 쓰님의 데뷔를 한번 이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